해외에서 유통되는 펩타이드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의 펩타이드 제품에 대한 순도나 이 품질에 대한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설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들을 내세워요. 그래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인 검사 결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를 내세우는데 들어가서 보면요, 성장 호르몬을 검사했다는 검사 결과인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리포트예요. 이런 범죄자들이 판매하는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순도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백입니다. 오늘은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펩타이드라는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보통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호르몬제 약물을 도핑을 할 때 사용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아미노산 사슬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대두에서 추출된 스테롤을 화학적으로 깎아서 사용하는 거고,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사슬을 이어붙이는 형태인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만드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요. 펩타이드의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성분별로 알아보기에 앞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사실이 있어요. 우선 펩타이드라는 약물을 전부 다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단 한 군데도 신뢰하고 쓸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랩실에서 말 그대로 실험 목적으로 붙이는 거고, 사실 진짜 인류한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홀딩이라고 단순히 순도뿐만이 아니라 접힌 구조까지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핑을 추적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근데 이런 펩타이드 약물들은 도핑에서 검출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혈액에서 돌아다녀도 효소들에 의해서 단백질은 금방 분해가 되거든요. 와다에서 작정하고 추적 도핑하는 게 아니면 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설 도핑에서는 아예 검출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과거에부터도 체전 선수분들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제 뭐 가짜 내추럴 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가짜 선수들이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실제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진짜 내추럴도 있기 때문에 내추럴 선수면 그냥 무조건 다 테스토스테론도 사용할 거고 펩타이드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통되는 펩타이드 대부분은 사실상 거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해외에서 유통되는 펩타이드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의 펩타이드 제품에 대한 순도나 이 품질에 대한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설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들을 내세워요. 제일 많이 업자들이 사용하는 데가 이 잔호식이라는 3자 검사 기관이에요. 일단 이게 공인 성적 기관이 아니고요, 여기서 내세우는 검사 장비가 실제로 보유했다고 인증받거나 검증받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인 검사 결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를 내세우는데, 들어가서 보면요, 성장 호르몬을 검사했다는 검사 결과인데, 조금이라도 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표도 조작하려면 조작하고 숫자도 조작하려면 조작하겠지만 전혀 신빙성이 없는 리포트예요. 검사표는 피디님도 이거보다 더 멋있게 그럴싸하게 그 검사 결과를 쓸 수 있어요. 실제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뭐 97%, 98% 그냥 기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HPLC라고 해서 성분을 일부러 달리기 시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서 그래프상에서 가로치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치기 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속도와 양에 따라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표시되는 그 그래프가 있어요. 보통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세우는 검사표 보면 크로마토그램이 아예 다 빠져 있어요. 물론 그것도 속일 수도 있겠지만, 더 문제인 건 뭐냐면 본인들이 검사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사이트들을 사실상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검사 기관이자 결과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회사들 보면 보통 다 이런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이런 스테로이드나 펩타이드 판매하는 사람들이랑 한무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보통 공인 성적기관이고 제약회사도 그렇고 저희 같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원료가 수입될 때도 이런 원료들은 정밀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받고, 이미 검사 받은 원료를 가지고 내가 그냥 담기만 해서 만들어도요, 매 배치마다 또 검사를 받고, 그러면 이 완제품을 가지고 공인기관에 보내서 성분 검사를 해요. 또 문제 없어야지만 출하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가짜 성장호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적기관에 보낼 때는 진짜 성장호를 넣어서 제약회사에 있는 거 따가지고 병만 옮겨 담은 다음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진품으로 나오겠죠. 뭐 이 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는 뒤에서 가짜를 팔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인기관과 국가에서 이런 거 법적으로 해놔도 이걸 완제품으로 속여서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이 판매하는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순도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사이트, 여기에서 제일 많이 검사하고 꽤 인기 많은 데가 만디바이오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검사기관에서 많이 검사하고 굉장히 고품질의 펩타이드와 성장 호르몬도 만든다는 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자기네들 공장 사진이나, 그리고 막 중국 국가에서 뭐 공인 인증한 것만 같은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피디님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에 있는 로고 보여요? 제가 아는 회사거든요. 저도 최근에 찍었을 때 어디서 봤어요, 피디님은? 저희 케미컬 인사이드 오, 대박. 여기 보시면 이게 뒤에 진공으로 충진하고 그런 엄청 고가의 기계인데, 뒤에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언더그라운드에 이런 기계 갖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고요. 이런 멸균 시스템 공조 가지고 있는 데도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로고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석약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최대 제약회사의 공장 사진을 도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따지자면 1년 매출에만 6조 정도 나오고요. 지금 그 회사의 공장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내려보면 지금 여기 또 다른 사진, 공장 사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바닥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공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똑같은 색으로 맞춰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당겨보잖아요. 여기도 옷에 로고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케미컬 인사이드에서 본신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젠사이라는데요. 이게 중국이 미국 성장호르몬 기술을 훔쳐가지고 중국에 제일 많이 성장호르몬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예요. 여기도 회사 매출이 제가 한 2조 넘는 회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장호르몬 쓴다고 하면 다 이 회사, 제약회사 성장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젠사이라는 진트로핀의 성장호르몬 만드는 공장 사진을 도용해서, 이것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대놓고 쓰는데도 좀 너무 신기한 게 뭐는 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리고 지금 성장 호르몬이나 펩타이드나 뭐가 맞는지 모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외에서는 펩타이드를 선수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완전 진짜 탑티어 선수들이랑 얘기해보면 펩타이드를 안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아요. 이게 펩타이드 효과 있다 없다가 아니, 펩타이드 종류가 워낙 많고,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번 써보고 싶고 써볼 법한 펩타이드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만들고 있고 인체 투여가 허용되지 않은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성장 호르몬을 구지로 예로 들면, 예전에 제가 191 성장 호르몬과 192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192면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데, 이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다이머라고 해요. 폴딩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보면 순도 검사상에서는 99% 나오더라도 이 성장 호르몬 분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똑같은 성장 호르몬이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게 뭐냐면요, 이게 몸에 들어오면 몸에 없던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언더 성장들 특징이 뭐냐면, 아마 몸이 불필요하게 부을 거예요. 성장 호르몬을 쓰면 수분이 차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막 손발 끝도 저리고 하는데 그 이상 과도하게 부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는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피디님이랑 근처 카페에 나와서 펩타이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지금 유통되는 펩타이드는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펩타이드가 아니라 사실상 연구용으로 만드는 펩타이드를 가지고 인체에 투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펩타이드라는 그 성분 본질만, 기전만, 효능만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꼭 펩타이드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가 일단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기반으로 깔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기반으로 깔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하나씩 요즘 유행하고 있고 선수들이 그나마 쓴다는 펩타이드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